환갑을 맞이하던 날 친구들은 저를 보며 액티브 시니어니 뭐니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 현실은 액티브한 독박 육아 그 자체였죠. 퇴직금을 털어 정성껏 차린 작은 카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겨둔 채 저는 매일 아침 딸 민정이의 집으로 출근합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기어다니며 장난감을 줍다 보면 무릎 보호대 너머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겨우 손주를 재우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앞에 섰을 때 문득 싱크대 앞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이유식 얼룩이 묻은 낡은 티셔츠. 그곳엔 은수라는 여자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지아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도어락 소리와 함께 딸 민정이가 들어왔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대신 민정이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짜증부터 쏟아냈죠. 엄마, 냉장고에 이 반찬통 왜 안 비웠어? 냄새 나잖아. 그리고 지아 내일 견학한다는데 도시락 재료는 사다 놓은 거지? 참다 못한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민정아, 나 오늘 파출부로 온 거 아니야. 내 엄마로 온 거지. 하지만 딸아이의 대답은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누가 뭐래? 엄마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니.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고 이제 남은 건 닳아버린 연골뿐인 내게 딸애는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손주의 가방이 아닌 제 가방을 챙겨서 말이죠. 밤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목적지 없이 걷다가 번화가 뒤편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코끝을 스치는 진한 나무 향기가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따뜻한 오렌지빛 조명이 새어나오는 작은 목공방.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먼지 날리는 작업대 앞에서 묵묵히 나무를 깎는 그의 손길은 너무나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보석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나무 표면을 쓸어내리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멍하니 멈춰섰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렇게 소중하게 다뤄져 본 게 대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인기척을 느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선이 부딪힌 순간 남자는 대패를 내려놓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짙은 편백나무 향이 쏟아져 나오며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닫았습니다만.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습니까?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는 제게 그는 무심한 듯 툭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추운데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시죠. 냄새는 공짜니까. 남자가 열어준 문틈으로 쏟아지는 따뜻한 온기. 그 속엔 제가 잊고 살았던 나라는 사람의 향기가 섞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낯선 공간 안으로 생전 처음 보는 남자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가 열어준 문 안으로 발을 들이자 공방 안은 밖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편백나무 향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고 사방에 놓인 투박한 목재들은 마치 저를 위로하는 것만 같았죠. 차는 됐습니다. 그냥. 카페 의자가 하나 망가져서 고칠 수 있나 물어보려던 참이었어요. 제 서투른 핑계에 남자는 힐끗 제 발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제 몸을 지탱하던 낡은 구두굽이 결국 비명을 지르며 툭 하고 부러져 버린 건요. 민정이네 집으로 다시 제 카페로 쉴 새 없이 뛰어다녔던 제. 지난 세월이 그 굽 하나에 다 담겨 있었나 봅니다. 민망함에 얼굴이 화끈거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제게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구석에 있던 투박하지만 깨끗한 작업실 슬리퍼를 제 발치에 툭 놓아주더군요. 신으세요. 발목 나갑니다. 나무든 사람이든 제자리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뒤틀리는 법이거든요.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안엔 묘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러진 구두를 가져가더니 능숙하게 연장을 챙겼습니다. 망치질 몇 번에 제 구두굽은 금세 제자리를 찾았고 그는 구두 표면을 마른 헝겊으로 꼼꼼히 닦아내며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나무는 정직해요. 공을 들인 만큼 결이 살고 사랑을 준 만큼 윤이 나죠.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닳기만 하면 결국은 썩어버려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을 대패질하듯 깎아내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뒷바라지만 하며 제 자신을 닳게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자는 다시 제게 구두를 건네주었고 그 투박한 손가락 끝이 제 손에 살짝 닿았을 때 제 심장은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크게 요동쳤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공방을 나서려던 찰나 입구 게시판에 붙은 낡은 종이 한 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원데이 목공 클래스 나만의 의자 만들기. 혹시 저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을까요? 제 물음에 남자는 처음으로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나무를 만지는데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본인을 소중하게 다룰 마음만 있다며요. 공방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손에는 부러졌던 구두가 아닌 새로운 인생의 지도 한 장이 들려있는 기분이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지아 할머니가 아닌 은수로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겁니다. 저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게시판 포스터를 찍은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60년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만 하느라 거칠어진 제 손이 오늘은 낯선 떨림을 품었습니다. 딸아이의 집으로 출근하는 대신 저는 난생 처음 앞치마를 두르고 공방의 커다란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제 앞엔 결이 고운 나무 판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제 곁엔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은 나무 향을 풍기는 정우 씨가 서 있었죠. 처음엔 이 샌딩기로 거친 표면을 다듬어야 합니다. 소리가 좀 클 거예요. 그의 말과 함께 윙- 하는 요란한 기계 소리가 공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샌딩기를 쥔 제 손바닥으로 나무의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마치 제 속을 긁어내듯 시끄러운 소리에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한숨들을 슬쩍 섞어 보냈습니다. 지아를 돌보며 삼켰던 고단함, 딸아이의 모진 말에 베었던 상처들이 미세한 톱밥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툰 손길 탓에 샌딩기는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뒤로 갑자기 따스한 온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숨 참지 마세요. 나무도 숨을 쉬어야 결이 예쁘게 나옵니다. 정우 씨가 제 뒤에서 제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제 작고 마른 손등 위를 덮는 순간 윙윙거리던 기계 소리는 저 멀리 사라지고 제 심장 박동 소리만 귓가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숨을 나눠본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습니다. 제 어깨에 닿는 그의 단단한 가슴팍과 귓가를 간지럽히는 차분한 숨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르르 달아올랐습니다. 힘을 빼고 천천히 나무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의 손길을 따라 샌딩기가 부드럽게 미끄러지자 거칠기만 했던 나무 표면이 신기하게도 매끄러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둘이서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남의 시선이나 자식 걱정 같은 건 잠시 잊은 채 오로지 매끄러워지는 나무의 감촉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기적 같은 휴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땀을 닦으며 밖으로 나오는데 정우 씨가 무심하게 캔커피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캔의 감촉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런데 커피캔 옆면에 작은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더군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나무보다 본인이 더 소중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그 작은 종이 한 장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60대 할머니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거려 보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도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화장대 위는 더 이상 무채색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영양크림 한 통과 아이들이 쓰고 남은 로션이 전부였던 그곳에 낯선 브랜드의 립스틱과 은은한 살구빛 블러셔, 그리고 작은 향수병이 수줍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생소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손주에 떨어진 단추를 달거나 싱크대 앞에 서서 젖은 손으로 얼굴을 훔치던 지아 할머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살짝 올린 속눈썹 사이로 생기가 도는 눈동자와 정성껏 펴바른 파운데이션 너머로 수줍은 설렘을 머금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의 퇴적층 아래 깊숙이 묻혀있던 조은수라는 이름이 비로소 지표면 위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로 향하는 길, 은수는 평소보다 가벼운 걸음걸이로 동네 길목을 지났습니다. 화사한 리넨 블라우스 자락이 바람에 찰랑일 때마다 은근하게 번지는 향수 냄새가 그녀의 어깨를 기분 좋게 밀어 올렸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매일 보던 앞치마 차림의 사장님이 아니라 마치 나들이를 앞둔 소녀처럼 차려입은 은수의 모습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늘 어디 좋은데 가시나 봐요. 꼭 활짝 핀 꽃 같으시네. 라는 한 손님의 칭찬에 은수의 뺨이 블러셔보다 더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손길에는 리드미컬한 활기가 돌았고 우유 거품을 내는 소리조차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샌딩기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던 귓가에는 정우가 건네주었던 따뜻한 캔커피의 온기와 그 짧은 쪽지의 글귀가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화사함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갑게 식어버린 도시의 공기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아를 데리러 가기로 1시간에서 겨우 10분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가서 기다렸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손님들의 대화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싶었고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포근한 나무향이 아니라 눅눅한 빨래 냄새와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보다 더 날카로운 딸 민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낀 채 은수를 쏘아보았습니다. 민정의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은 반가움이나 변화에 대한 경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배신감이자 정해진 궤도를 이탈한 부품을 보는 듯한 불쾌함에 가까웠습니다. 민정은 엄마의 화사한 블라우스와 정성스러운 화장을 위아래로 후려내리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왜 그래? 지아 올 시간인 거 몰랐어? 애는 울고불고 난린데 엄마는 지금 연애라도 하겠다는 거야? 대체 주책 맞게 옷은 왜 이래? 이 나이에 화장까지 하고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그 말은 은수의 가슴 한복판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이 나이라는 단어는 은수가 쌓아 올린 작은 행복의 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포탄과 같았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하고 할머니니까 당연히 초라한 배경으로 남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은수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민정에게 은수는 살아있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 가동되어야 하는 가전제품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은수는 차마 대거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화장대에서 정성껏 발랐던 그 립스틱이 마치 죄의 증거라도 되는 양 입술을 꾹 깨물 뿐이었습니다. 결국 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로 민정의 황당하다는 듯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하늘도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무겁게 내려앉더니 이내 굵은 장대비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걷던 은수의 발걸음은 갈 곳을 잃고 헤매다 본능적으로 어느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공기 사이로 비릿한 아스팔트 냄새를 뚫고 은은하게 번져나오는 나무 향기가 있었습니다. 정우의 공방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엉망이 된 화장품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화사했던 블라우스는 몸에 달라붙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은수는 차마 공방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처마 밑에서 덜덜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끼익 하는 투박한 목재 문소리와 함께 공방에 노란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 뒤에는 앞치마를 두른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당혹감과 걱정이 교차하는 그의 깊은 눈빛이 은수의 젖은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수건 한 장을 들고 나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촉감이 닿는 순간 은수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그녀의 인생을 적시고 있었지만 정우의 공방에서 흘러나오는 나무 향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따스하게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공방 안은 밖에 거센 빗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아늑하고 고요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낡았지만 깨끗한 갈색 담요를 은수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젖은 옷 위로 전해지는 담요의 묵직한 무게감은 마치 세상의 모진 말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는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가스버너 위에 작은 주전자를 올리고 물이 끓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잠시 후 공방 안에는 구수한 보리차 향이 나무 냄새와 섞여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은수는 젖은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을 닦아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낮에 보던 공방과는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목공 도구들이 노란 조명 아래에서 정물화처럼 멈춰 있었고 구석에 놓인 오래된 턴테이블 위에서는 먼지 섞인 지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우가 바늘을 올리자 곧이어 애잔한 선율의 올드팝이 공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베이스 소리가 바닥을 타고 은수의 발바닥까지 전해졌습니다. 차 좀 마셔요. 몸이 너무 차요. 정우가 내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받아든 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굳어있던 심장이 겨우 박동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은수는 한참 동안 컵만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오늘 딸 민정에게 들었던 주책이라는 말, 이 나이라는 굴레, 그리고 평생을 누군가의 뒤편에서 그림자로만 살아온 세월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을 다 키워내면 비로소 나의 시간이 올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로지 지아 할머니와 민정 엄마만 남아 있었다는 고백이 빗소리에 섞여 흘러갔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직장에서 은퇴하던 날 느꼈던 그 지독한 공허함, 그리고 아내와 사별한 뒤 거대한 함선에서 혼자 구명보트를 타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듯 했던 외로움에 대해 말이죠. 그는 나무를 깎으며 그 외로움을 견뎌왔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사람처럼 말을 내뱉어 상처를 주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제 몸을 내어주며 기다려준다는 그의 말에 은수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노래가 한 곡 끝나고 새로운 곡이 시작되려던 찰나 정우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깊고 진지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말고 그냥 은수 씨, 당신은 뭘 좋아합니까? 어떤 색을 좋아하고 어떤 소리에 가슴이 뛰는지, 비 오는 날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거 말이에요.
은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던져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묻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화트해졌습니다. 은수는 대답 대신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젖은 채로 떨고 있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이제 막 자신의 빛을 찾아내려는 한 명의 여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지붕 위를 두드리는 소리는 여전히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은수의 젖은 머리카락이 못내 마음에 걸렸는지 새 수건을 들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은수의 등 뒤에 서서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머리를 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나무를 다듬던 그 단단한 손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수건 사이로 느껴지는 정우의 온기와 손길에 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60년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묘한 기류가 두 사람 사이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손길이 머물렀던 귓가와 목덜미가 화끈거렸습니다. 정우는 머리를 다 말린 뒤에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은수의 앞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고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천천히 은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공방 안의 조명이 그의 얼굴 반쪽을 그림자로 덮었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눈빛만큼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눈을 감아야 할지 아니면 이 순간을 온전히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공방 안의 LP 음악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의 빗소리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창밖은 눈부시게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공방 다락방에서 설잠을 자고 일어난 은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머리맡에 놓인 따뜻한 물. 한 잔과 정우가 직접 깎아 만든 듯한 나무빗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엉킨 머리를 빗어내리던 은수는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정우의 온기가 닿았던 곳이 여전히 화끈거리는 듯 했습니다. 60년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만 살며 굳은 살이 박인 이 손에 이토록 낯설고 뜨거운 설렘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떠오른 이름은 딸 민정. 어제 집을 뛰쳐나온 이후로 벌써 수십 통째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평소라면 손이 떨려 곧바로 전화를 받고 미안해,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라며 고개를 숙였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거절하고 아예 전원을 껐습니다. 검게 변한 화면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표정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묘한 해방감으로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에 은수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공방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정우가 앞치마를 두른 채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수를 보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런 날은 일하기 아까운데 저랑 같이 땡땡이 한번 안 치실래요? 정우의 제안은 마치 마법 같은 주문이었습니다. 은수는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정우의 낡은 SUV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나무향과 정우의 채취가 섞여 있었습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외곽도로로 접어들자 은수는 창문을 활짝 내렸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하얀 머리칼을 흩뜨려 놓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늘 지하를 태운 유모차를 밀며 걷던 좁은 보도블록이 아니라 끝없이 뻗은 강변도로를 달리는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차올랐습니다. 강변의 작은 편의점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정우는 여기 오면 이걸 꼭 먹어야 한다며 은수에게 컵라면 한 사발을 건넸습니다. 한때는 격식 없는 음식이라며
자식들에게는 잘 주지 않았던 라면이었는데 강물을 바라보며 정우와 마주 앉아 먹는 그 맛은 그 어떤 고급 한정식보다 달콤했습니다. 면발을 후루룩 소리 내어 먹던 은수는 자기도 모르게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정우가 묻자 은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60년 중에 오늘이 제일 가벼워요. 풍선처럼 날아갈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크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인지 나도 잊고 살았네요. 정우는 그런 은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은수 씨는 웃을 때가 제일 예쁩니다. 아니, 은수 씨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요. 남들이 씌워준 껍데기 말고 지금 그 웃음이 진짜 은수 씨니까요. 그 말에 은수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엄마니까라는 말로 억눌러왔던 욕망과 감정들이 정우라는 사람을 만나 비로소 하나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 파라솔 아래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수는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노래를 좋아했는지, 그리고 사실은 설거지보다 나무 냄새를 맡으며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그저 묵묵히 가장 귀한 이야기를 듣는 듯한 태도로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지아의 울음소리도 딸의 타박도 밀린 빨래 걱정도 없는 오롯이 그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세상이 오렌지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수는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고 아늑한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다시 익숙한 동네 골목으로 들어서자 잠에서 깨어난 은수의 마음속에 서늘한 현실의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정우는 은수의 집 앞 골목 끝자락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정우 씨. 정말로요. 은수의 인사에 정우는 그녀의 손을 짧게 잡았다 놓으며 무언의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차 문을 열고 내린 은수의 앞에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 가로등 아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은수를 노려보고 있는 딸 민정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는 엄마를 찾으려 이곳저곳을 헤맸을 민정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민정을 마주했습니다. 행복했던 하루의 끝에 은수는 다시금 가장 단단한 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민정의 그림자는 평소보다 길고 날카롭게 뻗어 있었습니다. 정우의 차에서 내린 은수의 얼굴에 남아있던 발그레한 온기는 민정의 서늘한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은 엄마가 내린 차를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정우를 마치 오물을 보듯 혐오 섞인 눈빛으로 훑어내렸습니다. 정우가 차에서 내려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민정은 그의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날 선 목소리로 공기를 갈랐습니다. 엄마 미쳤어? 지금 이 사람이랑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돌아다닌 거야. 애는? 지아는 어쩌고? 내가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몇 번을 말해. 엄마 때문에 나 오늘 회사에서 어떤 취급 받았는지 알아? 민정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걱정이 아니라 배신감과 수치심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민정의 기세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정우가 은수의 곁을 지키려 다가오자 민정은 비웃음을 흘리며 정우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엄마 나이 많고 세상 물정 몰라요. 혼자 산 지 오래돼서 외로움 타는 거 이용해서 뭐라도 뜯어내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꿈 깨세요. 우리 엄마 명의로 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노인네들 등쳐먹는 꽃뱀 같은 인간들 내가 뉴스에서나 봤지 내 눈앞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꽃뱀이라는 단어가 허공을 때리는 순간
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은수 씨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나무 향기처럼 따뜻한 위로를 건넸던 정우가 자식의 입을 통해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난도질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당혹감과 모멸감으로 굳어가는 것을 본 은수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대한 분노의 해일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수는 민정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유순한 엄마의 모습은 간데 없었습니다. 은수의 눈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뜨거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난 필요할 때만 쓰는 리모컨이니? 버튼 누르면 켜지고 닫으면 구석에 처박아두는 그런 기계냐고. 나도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야. 나도 숨쉬고 싶고 웃고 싶고 예쁜 옷 입고 누군가에게 예뻐 보이고 싶은 사람이라고. 민정은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당황한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절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보냈던 청춘,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다 해진 속옷을 입으면서도 아이들 새 옷은 챙겼던 시간들, 그리고 손주를 돌보며 자신의 삶을 통째로 지워버렸던 나날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지아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내 이름 조은수가 죽어가는 것 같았어. 넌 내가 이 나이에 연애하는 게 창피하니? 엄마가 여자로 사는 게 그렇게 주책 맞아 보여.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 인생 다 바쳐서 너 키워준 대가가 고작 이런 거니? 은수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로 변해갔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엄마, 진정해. 내가 틀린 말했어. 이 사람 정체가 뭔 줄 알고. 라며 말을 흐렸지만 이미 은수의 마음은 그 집을 떠난 뒤였습니다. 은수는 거칠게 눈물을 닦아내고는 민정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낡은 가방을 꺼내 옷까지 몇 벌을 닥치는 대로 쑤셔 넣었습니다. 민정이 뒤따라 들어와 가방을 뺏으려 하며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밤중에 어딜 가겠다고.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은수의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은수는 가방 지퍼를 닫고 민정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나 이제 내 엄마 안 해. 지아 할머니도 안 할 거야. 오늘부터 나로 살 거야. 갈 곳? 걱정 마. 이 세상에 나 하나 누울 자리 없을까 봐. 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는 은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기이할 정도로 경쾌했습니다. 가방 속에 든 짐은 몇 가지 안 되었지만 그 안에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챙긴 자신의 자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정우의 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차 밖으로 나와 초조하게 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짐가방을 든 채 다가오자 정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민정에게 들었던 수모보다 은수가 겪었을 상처가 더 아프다는 듯 그는 깊고 슬픈 눈으로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갈 곳은 정하셨습니까? 정우의 낮은 목소리에 은수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울컥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나무 향기 나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곳이라면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정우는 은수의 짐을 받아 뒷좌석에 싣고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가 어두운 밤거리를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이 이제는 낯선 타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수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진 바람을 막아주고 거친 대패질 소리가 위로가 되어주는 곳. 은수가 도착한 곳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나무 향기를 내뿜고 있는 정우의 공방 앞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은 공방 앞,
정우는 차에서 내린 은수의 가방을 묵묵히 받아들었습니다. 민정의 모진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이명처럼 남아 있었지만 정우는 그것을 굳이 들추어내어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묻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삶의 결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방문을 열자 낮 동안 머금었던 나무의 온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정우는 공방 한편 좁은 나무 계단 위로 이어지는 작은 다락방으로 은수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정우가 가끔 작업을 하다 쪽잠을 자던 공간이었지만 은수가 오기 전 미리 정돈해둔 듯 깨끗한 면 이불에서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좁고 불편하겠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마음 편히 쉬세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은수 씨만의 공간입니다. 정우의 낮은 목소리에 은수는 참았던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눕는 대신 그녀는 다시 아래층 작업실로 내려왔습니다. 잠을 청하기엔 가슴속의 응어리가 너무나 뜨거웠고 무언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작업대에 앉아 대패질을 하고 있던 정우는 내려온 은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슬며시 여분의 사포와 작은 나무판 하나를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말없이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샌딩기 소리와 서걱거리는 사포질 소리만이 공방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은수는 거친 나뭇결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마치 자신의 상처 난 마음을 다듬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딸에게 리모컨 취급을 받으며 깎여나갔던 자존감이 나무가루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우가 잠시 작업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명 아래 비친 은수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만들던 의자의 다리를 매만지며 나지막이 입을 뗐습니다. 은수 씨 갈 곳 없으면 여기 계속 있어요. 내가 은수 씨 전용 의자가 돼줄게요. 힘들면 언제든 기대고 주저앉고 싶을 때 받쳐주는 그런 의자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 은수의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한 의자로만 살며 제 몸이 삐걱거리는 줄도 몰랐던 그녀에게 이제는 당신이 앉아 쉴 차례라고 말해주는 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은수는 투박한 나무 조각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하고 나무판 위로 떨어졌지만 이번 눈물은 어제의 것과는 달리 맑고 가벼웠습니다.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공방 창가에 스밀 때쯤 두 사람은 공방 구석에서 나란히 앉아 식어버린 캔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은수의 눈동자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우 씨, 나무는 참 정직하네요. 제가 공을 들이는 만큼 매끄러워지는 게 눈에 보여요. 은수의 말에 정우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 8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 공방 마당으로 타이어 긁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거칠게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구두 굽소리가 공방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엄마, 조은수,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 민정이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 헝클어진 모습의 민정이 공방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도끼와 불안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작업대에 나란히 앉아있는 은수와 정우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은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여기였어? 엄마 정말 제정신이야. 이 아저씨랑 밤새. 여기서 뭘 했다고. 당장 가방 싸서 나와. 안 나오면 나 여기서 확 죽어버릴 거야. 민정이 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던 찰나 정우가 민정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정우의 눈빛은 마치 거대한 고목처럼 단단하고 위험 있게 민정을 응시했습니다.
그 손 놓으세요. 여기는 은수 씨의 공간이지 당신이 함부로 침범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우의 단호한 목소리가 공방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민정은 당황한 듯 숨을 몰아쉬며 정우를 노려보았고 그 뒤에서 은수는 가만히 정우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듯 은수의 시선은 정우의 넓은 어깨 너머로 민정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방의 무거운 원목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온 민정의 숨소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톱밥이 흩날리고 은은한 나무향이 감도는 정적인 공간에 민정의 날 선 고함이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엄마가 이런 누추한 작업실 구석에서 밤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민정을 더 미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정이 은수의 팔목을 잡아채려던 찰나 정우의 커다란 손이 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정우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민정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무례한 침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은수를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오롯한 인격체로 예우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은수 씨가 스스로 선택해 머무는 공간이며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그녀를 끌고 갈 권리는 없다고 말이죠. 민정은 평생 보아온 희생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닌 낯선 남자의 보호를 받으며 단호한 눈빛을 하고 서 있는 은수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정우의 품격 있는 대처에 민정은 독서를 내뱉으려다 말고 입술을 잘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결국 민정은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한 채 공방을 뛰쳐나갔고 정막이 찾아온 공간에는 거친 기계 소리 대신 은수의 깊은 한숨만이 머물렀습니다. 그날 이후 은수는 도망치듯 돌아가는 대신 정면으로 자신의 삶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정우와 함께 자신의 오래된 카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칙칙했던 플라스틱 의자들을 치우고 정우가 직접 대패질하고 다듬은 따스한 질감의 원목 가구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은수는 이제 손주의 등원 시간에 맞춰 화장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릴 커피의 향을 음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은수가 나무의 결을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도왔습니다. 사포질을 할 때마다 은수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은 삶의 훈장이 되었고 거칠어진 손끝과는 반대로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매끄럽고 화사해졌습니다. 리뉴얼된 카페는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나무 가구들과 은수의 세련된 감각이 어우러진 공간은 SNS에서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지하 할머니가 아닌 멋진 취향을 가진 은수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카페 입구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나무 명패가 걸렸습니다. 거기엔 정갈한 글씨로 은수의 시간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걸린 공간에서 은수는 비로소 숨을 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카페가 문전성시를 이루던 어느 오후 민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짜증 섞인 얼굴로 아이를 맡기러 온 것이 아니라 달라진 엄마의 모습을 확인하러 온 방문이었습니다. 세련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과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은수를 보며 민정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엄마의 변화를 나이값 못하는 방황이라 치부하며 다시 집으로 들어와 예전처럼 지하를 봐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은수는 정성껏 내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민정아, 엄마의 행복을 내가 결정하지 마. 그건 오만이야. 나도 너처럼 꿈이 있고 좋아하는 향기가 있고 가슴 뛰는 사람이 있는 여자란다. 이제야 겨우 내 이름을 찾았는데 다시 누군가의 그림자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차갑지도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은 은수의 담담한 어조에 민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삶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던 오만함이 부끄러움으로 변해 민정의 뺨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정은 그제야 엄마가 입은 옷의 색깔이 얼마나 고운지, 엄마의 눈빛이 얼마나 생생하게 빛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늦은 저녁, 정우가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카페 조명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기분 좋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수줍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연마된 나무 반지가 담긴 반지함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직접 깎고 다듬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무늬를 가진 반지함이었습니다. 정우는 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은수 씨, 나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테를 새기며 더 단단해지죠. 우리 인생도 그럴 겁니다. 남은 시간은 누구의 무엇도 아닌 그냥 당신 곁에서 당신과 함께 나이테를 그려가고 싶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에 은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비로소 마주한 진짜 나를 향한 축복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따뜻한 나무 조명 아래 길게 겹쳐졌습니다. 은수의 카페, 은수의 시간은 이제 단순한 일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정우의 손길이 닿은 묵직한 원목 테이블 위로 계절의 햇살이 깊게 스며들고 그 위에는 은수가 정성껏 내린 커피 향이 안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무가 주는 위로와 은수의 단단한 미소를 함께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바빴던 그녀의 손은 이제 원두를 고르고 사포질로 나무의 결을 살리며 손님들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주인의 손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의 은수는 더 이상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각해 나가는 예술가이자 한 문장의 주어로 당당히 서 있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화창한 오후 카페 문이 열리고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지아를 품에 안고 헐떡이며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정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카운터 뒤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기계를 다루는 엄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등은 예전보다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우가 만든 저 견고한 가구들처럼 흔들림 없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 짧은 부름 안에는 그동안의 미안함과 뒤늦게 깨달은 존경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은수가 뒤를 돌아 미소 짓자 민정은 참았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정은 엄마의 삶을 빼앗아 자신의 일상을 채우려 했던 이기심을 사과했습니다. 이제는 지아를 돌봐달라는 부탁 대신 엄마가 만든 커피를 마시며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수는 그런 딸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온기는 이미 서로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이제 엄마를 지아 할머니가 아닌 엄마로 그리고 은수 씨라는 한 인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업을 마친 카페 앞에 투박하지만 정겨운 캠핑카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우가 오랫동안 공들여 내부를 직접 목재로 개조한 두 사람만의 움직이는 공방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정우는 차바퀴를 점검하고 짐을 싣는 은수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정해진 목적지 없는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식들에게 내어주느라 텅 비어버린 줄 알았던 은수의 마음은 이제 정우와 함께 채워갈 새로운 기억들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캠핑카가 도시의 소음을 뒤로하고 한적한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은수는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밤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사느라 잊고 지냈던 자신의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옆자리에서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정우의 손 위로 은수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거친 나무를 다듬느라 생긴 두 사람의 굳은 살이 서로 맞닿으며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속도만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의 곁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서해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과 바다를 온통 오렌지빛으로 물들이는 시간, 두 사람은 해변가에 캠핑카를 세우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저무는 해는 끝이 아니라 내일의 찬란한 시작을 예고하는 것처럼 장엄했습니다. 은수는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한 그 찰나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전 이제야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나라는 나무의 고유한 결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요. 정우는 대답 대신 은수의 손을 더 꽉 쥐어주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지는 해의 잔광이 두 사람의 머리칼 위로 금빛 가루를 뿌렸습니다. 은수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 대신 자신의 선택으로 얻어낸 고귀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젊음의 화려함보다 더 깊고 진한 황혼의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다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함께 숨쉬고 함께 꿈꾸며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수는 눈을 감고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60년 전 처음 세상을 마주했을 때처럼 힘차고 정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수평선 아래로 몸을 감추고 어스름한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마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도 회한도 없는 그 미소는 가장 단단한 나무의 속살처럼 견고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두 사람은 다시 시작될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며 평온한 침묵 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뒷모습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남겨졌습니다. 은수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